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 갈비를 먹거나 불고기를 먹을 때 이게 까맣게 탄 부분이 있으면은 가위로 잘라버리고 먹는 그러한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먹는 토스트가 이 가끔 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 탄 부분을 표면을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탄 음식을 먹으면은 암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예전부터 들어왔었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저도 들어봐서 항상 그 탄 거 먹을 때 신경을 쓰긴 하는데, 네. 사실 최근에 와서 지난 2002년에요. 그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팀이 내놓았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 결과가 큰 여파를 줬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추천한 게 토스트를 먹을 때 탄 부분을 긁고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하. 그 이유는 이 연구팀이 내놓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빵도 그렇고 감자라든지 비스킷, 시리얼 등 이렇게 전분이 많은 특정 음식을 갖다가 섭씨 140도가 넘는 아주 고온의 열을 가하면 거기서 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음식 안에 있는 당분하고 또 에스퍼진이라는 아미노 애시드가 두 개가 합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생겨난다고 해요. 근데 사실 2002년 4월 28일에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그 이전에도 이것이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연구팀이 보니까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레벨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높은가 하면 이것은 이 세계 건강보건기구 WHO가 내놓은 권장되는 그 레벨보다 무려 500배가 더 높은 레벨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를 내자마자 사람들이 당황했죠. 3일 안에 이 스웨덴의 포테이토 칩이나 이 토스트가 판매가 50%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이 또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란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이전 레벨, 정상 레벨로 섭취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이런 그 음식을 고온으로 가열해서 생겨나는 작용에 대한 이름도 따로 정해진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름이 바로 메일라드 리액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가열되면서 아무래도 타다 보면 노르스름해지다가 나중에는 갈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특유한 맛, 이 플레이버를 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섭씨 140도 이상 온도에서 이렇게 열을 가하면 다양한 맛을 내고 색깔이 타들어가는 쪽으로 변해가죠. 그런데 이 사실 알고 보면 이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백 가지 이상 다양한 맛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시대부터 이렇게 이용해 오던 먹는 방식인데 1910년대에 이름이 루이 카밀 메일라르드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봐서는 프랑스인 같은데요. 이 화학자가 조사를 막 하면서 이때부터 이름이 메일라드 리액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의 다양한 맛과 색깔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다양한 몇 가지 예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토스트 빵이 갈색으로 또 검정색으로 변해가는 것. 또 아니면 맥주라든지 초콜릿, 커피, 메이플 시럽 등의 이런 색깔에도 작용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 피부 태닝하는 그런 제품들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먹는 로스트 비프 같은 이런 맛에도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암이 생긴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그렇게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나와서 좀 확실하게 나타난 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니고 대부분이 동물 실험입니다. 그래도 이런 암을 일으킨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인간을 대상으로 확실한 증거나 결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이렇게 아크릴라마이드가 형성되고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다 아는데 사실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확증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특정 음식이 더 그렇다는데 모든 음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가장 많은 게 감자 제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라든지 고로케 같은 거, 커피, 비스킷, 크래커 과자 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연구가 없고 또
또 결론들이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많은 숫자의 동물 실험에서는 여러 차례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 동물 실험에서는 보면 유전자 안에 돌연 변이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또 종양의 사례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인간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네요. 네. 그 암 위험 가능성 얘기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서 연구 관심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아클라마이드가 암을 유발한다는 이 암 유발의 캐테고리 안에 들어간 지도 예.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증거들이죠. 그렇지만 그동안 이것에 쌓인 지식들을 이렇게 보면 과학자들이 이것이 아클라마이드가 인간에게 특히 신경계의 독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해요. 확실한데 불행히도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간의 소염 시스템을 공격해서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이것의 독성 여파는 점점 축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기간 동안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이것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물 실험에서 나온 확실한 걸 보면 이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만성계의 이 신경계의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그 태반 차단을 쉽게 넘어가서 임산부인 경우에 태어난 베이비가 조산 위험도도 높고 태어났을 때 머리 둘레라든지 체중도 훨씬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국립암센터에 가보면은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는 탄 음식 절대로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들 얘기를 예. 하고, 예, 그게 뭐 하나의 저희 모토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국립암센터에서는. 그래도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고기를 먹고 암에 걸리려면은 이 탄고기 2톤 정도를 먹어야 된다. 2,000kg을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거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말이죠. 가끔 먹는 거 그렇죠. 뭐 그건 괜찮다 또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탄 음식보다는 차라리 탈 때 나오는 연기가 더 위험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말이에요. 이게 참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지금 스웨덴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2002년 스웨덴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도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 아침에 주로 먹는 브렉퍼스트 케이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고온의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아클라마이드 함유량을 조사했더니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높은 양을 섭취할 경우에 여성의 이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내놨고요. 그렇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먹어도 된다, 뭐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 과학기관에 검증된 게 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연구를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조짐은 보입니다. 아하, 그래요. 연구 조짐이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구가 좀 더 절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WHO가 앞장서 가지고 예. 더 많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에 23명이나 넘는 아주 여러 분야의 저명한 사람들, 뭐 암 유발 전문가라든지 독성 전문가, 음식 산업계 담당자, 뭐 생화학 전문 분석가 이 머리들을 다 맞대고 컨퍼런스를 열면서 결국 인간과 과연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지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노르웨이, 영국, 미국 음식과 연관시켜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스트 빵 탄 거라든지 포테이토 칩스, 뭐 프렌치 프라이즈 이런 거 정말로 이 WHO 권장량보다 높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탄 거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음식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아무래도 그 바비큐 뭐 고기 그렇죠. 그럴 것 고기 같은데 탈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르시안 음식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 케밥 식당을 한 번씩 가는데요. 네. 거기 보면 그 고기 옆에 항상 토마토하고 벨페퍼를 까맣게 타가지고 옆에 놓여 있는데 맞아요. 네네네. 그 상당히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떼고 먹으려고 그래도 그냥 뭐 여성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지 귀찮아서 그냥 다 먹게 되던데 앞으로는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네. 그거 잘 떼어줘요. 떼면. 도마도도 구워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맛있습니다. 네, 네. 네. 구워서 먹는 거가 몸의 흡수율이 영양분 흡수율이 더 좋다고 그래요. 센 거 그냥 네. 먹는 근데 거보다는. 태운 거는 아무래도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얘기가 좋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러게요. 우리가 피해 주는 게 좋겠고. 숯 조각을 조금 먹는 거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태우는 거가 조각이 제 입에 들어간다는 거는. 네. 네. 근데 음식 맛도 참 여러 종류가 다양한데 네. 저도 참 음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예. 음식도 이 타가지고 약간 더 끓음이 있는 그런 맛도 어쨌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막 먹게 되는데 일단 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들리니까 조금은 더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룽지 정도로 구운 거가 딱 적당하겠네요, 그죠? 더 타지 않게. 그러게요. 누룽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왜 고기 먹고 그 거기다 밥을 볶아서 많이 먹잖아요. 그 밥 볶았을 때 그 밑에 누러 있는 거 그거가 최고의 맛이지 않아요? 그 누룽지를 유난히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 누룽지도 또 탄 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거는 불에 직화에 탄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또 좀 그렇죠. 다를까? 네, 네. 글쎄 말이죠. 네, 이 누룽지에 대해서도요.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것도 또 막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누룽지가 소화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뭐 누룽지 차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거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귀로 듣는 얘기들이 참이 찬반된 것 여러 각도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확실한 증거와 결론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앞으로 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그래도 탄 거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먹지 피하는 게 맙시다. 좋겠죠. 네. 그러게요. 그러나 저러나 네. 우리 저 뭡니까 저 문대원 박사께서는 레이커스 상당히 좋아하시죠? 네. 올해 좋아하는데 올해 어떻게 실망스럽네요. 플레이오프 진출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러브란 제임스 부상으로 봐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간다 그래도 그게 뭐 플레인인 토너먼트나 겨우 나갈까 말까 한데 좀 그리고 사실 그 좀 더 앞으로 내다보면 이번에 데려온 몇 명의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희망적인데 글쎄요. 러브란 제임스가 그날 쓰러지면서 뭐 발목에서 팝하는 소리가 났다는 게 절대 좋은 사인은 아니더니 지금 참 잠시 반짝 달라스한테 이겼을 때 좋더니 지금 또 다시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혹시 압니까? 지금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서 어쨌든 플레이오프 10위라도 올라서면은 그 다음에 좀 르브론 제임스가 좀 또 활약하기 시작해서 좀 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러브론 제임스 다시 이밸류에 할 때까지 그때까지 레이커스의 전적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